의대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그 중에 두 곳에는 아예 입학 예정자가 없다고 해요. 심각한 고령을 돌보다가 이제 결국 너무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와 한 주간의 뉴스 중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뉴스, 놓쳤던 뉴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깊게 맛보는 시간입니다. 취재중 진담 시즌2 오늘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작가님? 네, 바쁘죠 요즘에. 저희 지금 바쁘시죠? 선거 관련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쵸. 네. 기자님 뭐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잘 알죠 뭐. 1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년같이 최선을 다해서 또 수신료 인상의 미랄 투덜 휘스모프 휘 기자니까. 이런 거 우리 높으신 분들 잘 알아볼 수 있나요?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 그럼요. 아무튼 작가님하고 요즘 그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이 굉장히 활발해요. 활동이 하죠. 많이 못 찾겠어요. 네. 네. 저도 열심히. 선거가 있으니까 또 관심들이 좀 있게끔 하려고 우리가 노력 중입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네.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한 줄씩 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전북 도민일보 볼게요. 지역의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생 중도 탈락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국에 38개 의과대학이 있대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중도 탈락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전북 도내 의대 중에 원광대 그리고 전북대가 4위 그리고 6위로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의대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중도 탈락이라 그러면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뭐 이런 걸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데 의대도 아무튼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뭐 학교 부적응이나 뭐 또 불만족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험을 다시 친다고 하네요. 네, 상위권 의대로 가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그 입학 때부터 이미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네. 그러니까 이 의대를 진학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의대인데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살던 곳으로 가려는 건가?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맞아요. 워낙 공부도 잘하고 또 성적이 좋으니까 네. 그냥 다시 시험을 봐도 잘 붙나 봐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직업의 기준을 정확히 이제 정립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살 것이냐. 네.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아니면 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생각해봅시다. 그래, 다음에 하자. 지난 신문의 기사를 보면요. 올해 진안 지역 13개 초등학교 중에 올해 입학 예정자 수가 전체 88명인데 그 중에 두 곳에는 아예 입학 예정자가 없다고 해요. 심각하네. 진짜 올해 들어올 학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안 같은 경우가 더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학령 인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이 학령 인구 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대적인 사실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방 정부나 교육 당국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안 썼지만 사과하세요. 누가? 정부와 지자체, 교육 당국 사과하세요, 진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이렇게 입학 예정자가 없는 곳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온다거나 제가 예전에 충청도 어디 지역의 기사였는데 오히려 집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집을 또 준다고 하니까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좀 인구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좀 우리 지역도 뭔가 좀 가져와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역으로 좀 생각해봐서. 네, 맞아요. 네. 분명히 저 같은 경우는 아이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키우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보내는. 네, 저는 의향 있어요. 네. 학부모 지금 현 학부모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해야죠. 실은 이제 이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 영화 아세요?
아시나요? 저는 영화인지 처음 알지만. 알았어요. 네, 그니까 우리 참. 영화 그런 영화가 있는지 이 지금 작가님이 또 아까 1986년에 86년. 네, 개봉한 영화라고. 네네.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구 감소 시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생활 인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된 건 2016년. 2021년에는 전주시에서도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14개 시군 모두에서 자연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6년 동안 줄어든 전북 인구가 8만 3천 명가량이니까 35%는 자연 감소, 65%는 사회적 유출로 인한 감소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 체류 인구를 생활 인구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인구는 공공서비스 자원을 나누고 여러 행정적, 재정적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합니다. 이어서 KBS 전주에서 낸 기사인데요. 자연 감소의 타지 유출, 생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솔님이 픽하는데 네, 이유가 제가 있죠. 픽했어요. 네.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뉴스를 봐서. 왜죠? 그러게요. 뭐 지방 네. 소멸, 어. 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뭔가 기획적인 뉴스라고 저는 봤거든요. 기획하고자 하는 뉴스. 그래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게 그렇죠. 네. 뭔가 인구 감소 시대에 자연 감소뿐만 아니고 뭔가 사회적 유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저출산 대책에서 나아가서 생활 인구를 늘려야 된다. 생활 인구 그렇죠. 뉴스 보니까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 등록 인구, 맞아요. 체류 인구를 생활 인구로 규정해 놨대요. 네, 그걸 합친 거를 네. 이제 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달라진 생활 방식과 뭐 늘어난 이동성을 반영을 해서 계속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근데 저는 기사더라고요. 이것도 보면서 정말 궁여지책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약간 이게 나름대로 우리 여기 뉴스 보면은 전북연구원 그 연구원님 인터뷰도 들어가 봤어요. 있는데 네. 애쓰고 있다. 정말 생활 인구까지 포함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 우리가 이렇게 펼쳐야만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받는다든지 할 때 조금 그 지표로 삼으니까 좀 도움이 되겠거니 하니까 이런 걸 좀 꺼내 든 정말 이런 상황인가 보다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시도간 경계를 좀 허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보면 이제 정부 부처는 행안부에서 이제 이 생활인구라는 그 단어, 정책 개념을 이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어차피 대한민국의 저출산 그리고 이제 소멸이라는 항상 시대적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인데요. 이 경찰청이 최근에 총경정보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일부 총경들을 경감급 직위에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뭔가 직책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저도 낯설어. 이 경감이 경찰 계급. 총경보다 2단계 아래고요. 경정보다도 한 단계 아래 직급이라고 하네요. 오, 네. 그래서 뭐 여기 실명을 말해도 되나? 실명 말하지 마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뉴스는 네. 제가 네, 선택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네. 특별히. 궁금해요. 아니, 저는 현 정부를 뭐라고 하고 싶어서 아, 그렇구나. 네, 이 기사를 꼽은 이유가 뭐냐면 총경은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제 서장급입니다. 서장급. 그러니까 전주 뭐 덕진경찰서장, 뭐 완주서장. 예, 사실상 뭐 지역의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총경 계급인데 그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거나 총경 전체 회의에 갔던 상당수 서장급 경찰 간부들이 좌천됐어요. 예. 그러니까 쓴소리도 못하고 이견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지금 분위기에 처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급상 같은 서장인데 부하 직원으로 있잖아요. 네.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냐. 아, 그렇네요. 네. 같은 총경인데 총경이 말한다고 듣겠냐.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치안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 네, 전북 우리의 지역 생활 치안 치안. 수요.
네. 실질적 치안에 치명적인 이 업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행안부 장관하고 현 총리가 이 호남, 특히 전북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네. 호남 몫으로 그 민주당에서도 뭐 청문회나 이런 데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고위급 인사들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시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 선출돼서 활동하면 뭐합니까? 사과도 안 하고 지역에 대한 고민도 없는데. 이분들 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뭔가 준비했다. 그러네요. 행안부의 비장하세요. 경찰국 신설 때문에 많은 그 경찰 간부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행안부 경찰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과연 뭐 하고 있느냐? 현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찰국이 정말 제대로 된 지역 치안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2해 전인가 3해 전에 경찰위원회, 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그럼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었으면 이런 정책들을 조금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줘야지. 자기네들을 위한 거, 그들만의 리그만 싸우고 있는 거야. 사실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유 기자님 덕분에 생각해보게 그러게요. 되네요. 네. 이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네. 같아요. 아니, 현 정부가 아무튼 호남 인사에 대한 대탕평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치안을 하고 있느냐. 저는 답답합니다. 바피털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김 표현님 머리가 아프시겠다. 지금 머리 잡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려야 되나? 진짜 근데 자치경찰위원회 뭐 하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어디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건 궁금해요. 도청 1층에 거기 자리에서 있긴 하던데 현판 크게 있고. 그러니까요. 그 말하면 어차피 한두 시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뉴스 브리핑을 마무리할까요? 이슈 진단 그게 뭔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북일보 엄승영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입니다.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는 말이죠. 최근 정치부에 있다가 전북일보 사건팀의 총사령탑 관제탑을 맡게 됐습니다. 전북일보 사회부 캡 전북일보의 성대모사의 달인 엄승현 기자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입니다. 성대모사 너무 기대되는데요? 한번 할까요? 아니야 너무 빨라.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분했어. 그러니까 오늘 뭐 가져오신 뉴스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제 동료 송은영 기자와 함께 쓴 기사 지난 2월 6일 날 2월 7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된 잇따른 고령층 사건 사고 고령자 복지주택 확충 필요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고령자 사고와 또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방법들이 있을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출발한 기사입니다. 이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닌데 그쵸. 최근에 이슈화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간병살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고령자가 고령을 돌보다가 이제 결국 너무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와 또 이제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기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신도 말기 암을 앓던 80대 남성이 돌보던 아내를 숨지게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간병 살인인데요. 80대 남성이 평생 함께한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직접 간호해온 남성. 그 역시 고된 투병 생활을 이어온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몸이 아파 아내를 돌보기 힘든 데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긴 그는 아내가 숨을 거둔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고통 끝에 돌보던 가족을 숨지게 하는 이른바 간병살인. 전북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전북일보도 썼지만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초고령 사회 또 고령 사회의 그늘에 대해서 보도를 좀 했잖아요. 그 한솔님께서 좀 댓글 분석을 하셨다면서. 맞아요. 제가 댓글을 또 가져왔는데 최근에 저도 이 KBS 전주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잖아요. 간병살인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댓글을 봤어요.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은 부모의 심정 100번 이해합니다. 간병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뭐 이게 이제는 한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군요. 일본은 진작부터 이런 일이 많고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나라, 간병일 하는 사람들도 모두 60대, 70대임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할아버님의 고충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제 나이가 40인데 정확히 20살 때부터 친정엄마의 지병으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 댁 근처로 귀촌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치만 친정아빠도 연세가 있으시고 지병이 있으시고 나 아니면 이 간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내 엄마니까 견뎌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댓글을 보면서 뭐 느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사실 저희 할머니도 최근에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간병을 하시다가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내 부모이기도 하지만 이게 1년, 2년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가족들도 힘든 게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저기 뭐야, 엄 기자는 저도 간병을 좀 이렇게 비록 오래 걸리진 많이는 안 했는데요. 했는데 좀 힘듭니다. 사실은 맞아요. 특히나 그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면서 간병을 하는 게 간병도 힘들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죠. 중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 저희의 이제 자산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복지나 의료 분야에서도 사실 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엄 기자, 우리 특별 게스트 엄 기자한테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 고령층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 대표적으로 엄 기자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전라북도가 지난해 발간한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그 조사에서는 전라북도 고령층이 가장 느끼는 심각한 문제로 42.9%가 건강 문제, 37%가 경제 문제, 12.3%가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꼽았습니다. 건강, 경제, 그리고 외로움 이렇게잖아요. 다 정말 심각한 그런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기자님은 어느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모두 다 주모.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35년 뒤에 제 대통령 되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10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때 화폐 가치가 과연 10억이 껌값일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공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잘할게요. 네. 근데 사실 이 정책이 없진 않잖아요. 돌아보면 노인 복지 정책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령연금도 주고 있고요. 근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이게 현실에서 봤을 때 실제 어떤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사실은 지금 고령화 문제가 비단 전북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고 세계화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또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각종 시설 등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대응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만 하지 말고 대책도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최근에 2019년이죠. 2019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사업 중에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붙여놔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고령자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는군요. 근데 말씀하실수록 지루해가지고 좀 뭔가 다시 분위기를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성대모사도 준비하셨다면서요? 이성균. 이성균이요? 이성균이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그래서 카톡에 얘기를 안 하요. 물어보면 이게 날 것을 좋아하세요. 날 것을 좋아하죠. 네네네. 그 혹시 황장수라고 아시나요? 황장수? 네, DP에서 해봐. 병장. 오케이. 그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빠르게 시행하길 바란다라고 하면 대사가 아니어서 사실. 윤석열로. 작년에 제가 순창군에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건설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그래서 현재 570호의 고령자 복지주 전북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성균. 유 기자님 진행이 훌륭하시네요. 좋다. 비슷한데요? 좋아. 이거 진짜 좋다. 힘드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출연료. 네, 이제 값을 했다. 이렇게.
저 굉장히 비슷했어요. 준비 안 되신 거예요? 네네네. 그 고령자 네. 복지주택과 관련해서 뭐 우리 저기 한솔님이 또 할 말 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한 거? 그 KBS TV 네. 프로그램 중에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아세요? 네네, 봤습니다. 보세요. 저는 보죠. 수신료 인상이 미랄이니까. 이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 복지주택이 도시명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제 농촌이나 이제 도서 지역으로 갈수록 실은 이제 마을회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죠.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아침밥, 점심밥, 저녁 식사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기도 하고 또 문화적 뭐 향유도 이렇게 누리시기도 하는데 같이 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저희 다 나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면서 음. 취재 중진담 하고 자주 출연하시고 이런 건가요? 방송은 찬성하는데요. 같이 사는 건 고민하겠어요. 이유가 제가 그 잠귀가 밝은데요. 아. 네, 코 고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네. 한 분께서 코를 아. 많이 고시거든요. 예. 그러시구나. 예, 예. 네, 오늘 그게 뭔데 이렇게 간병살인 그리고 고령자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뭐 닥칠 수 있는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마음이 무겁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엄 기자님 뭐 계속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취재해 주실 거죠? 아, 네, 당연하고요. 사실은 이미 제가 살짝 보도를 하긴 했는데 이런 무거운 주제도 있는 반면 사실 새롭게 준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다 뉴스를 보서 아시겠지만 챗 GPT라는 지금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요즘 핫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서 제가 기사도 썼는데 정말 놀라웁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그냥 녹색 창에 단어를 입력해서 물어봤다면 여기다가 질문을 하면 이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전라북도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프로그램이 한 4가지 이상의 우와. 문제를 지적해 주더라고요. 오,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고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제가 대학원을 다니거든요. 아, 논문 날로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나도 같이 가자고 해. 네, 같이 가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사도 써줍니다, 이게. 너무 네, 이제 좋은 건가요? 아니죠. 저희 밥그릇 이제 아니죠. 뺏기는 거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챗 GP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챗 GPT. 아무튼 저기 시즌 2 저희가 이제 위클리 매주 이렇게 찾아가는데 시즌 2에서는 엄 기자 좀 첫 출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취재 중 진담을 많이 촬영을 하진 못했지만 출연할 때마다 항상 마음의 짐처럼 느끼는 게 오늘은 어떤 성대모사를 해야 될까. 사실은 진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대하고. 예, 특히나 저희 휘 기자님께서 뭐 좀 정권에 맞춰서 뭐 다양한 요구들을 하시는데 되게 얼굴 어렵거든요. 제가 근데 최대한 많이 노력해가지고 이제 성대모사 많이 발굴하고 많은 취재도 해서 여러분께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 알려드릴게요. 주말까지는 이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초봄같이 포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이렇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중반부터 기온이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좀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보를 받습니다. 결혼, 부고, 각종 행사, 모임 등등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제보 방법 밑에 아마 나갈 거예요.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제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를 보면 굉장히 또 암울하고 조금은 답답했던 내용들이 많았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훈훈하고 좋은 뉴스들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뉴스, 놓쳤던 뉴스 한술 더 떠서 깊게 맛보는 시간 취재 중 진담 시즌 2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